안녕하세요. 잡설TV입니다. 1995년 명성황후 시의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의 비용으로 제작된 뮤지컬 명성황후와 KBS2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열강의 이권 다툼에 맞서 싸운 조선의 공로, 조선의 잔다르크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2000년대 초 드라마 명성황후의 높은 시청률과 함께 조수미의 노래 나 가거든의 유행과 이미연 정준호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또한 유명하여 무능한 고종을 대신하여 대국들 사이에서 나라를 지켰던, 그리고 이의제의를 통해서 조선을 지키려고 하였던 외교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던 민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비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1930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사설들을 본다면 시종일관 민비를 음탕하고 나라를 망친 독보, 남편을 바보로 만든 여우로 묘사, 동시대 인물이자 조선 후기 무신, 외교관, 사상가였던 육일주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치로 따진다면 서태후와 비교되지만 서태후는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화원 건축이나 해군 예산 등 나름 국력 과시에 쓴 지치류였습니다. 하지만 민비는 구판, 사치 등 서태후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 개화파 엘리트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 이 세 가지의 역사적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민비 타도였다는 것을 본다면 그때 국민들이 민비를 보는 시각이 어떠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비에게는 오직 정권 욕심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아버지 대원군을 견제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본인의 친척 또는 민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대원군의 반대파, 대원군의 집권에 의해 몰락하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당시 외척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세력을 오직 정권을 위해 모았습니다. 또 대원군에 의해 사원철폐되었을 때 반기를 들었던 유생들 또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론계열은 서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생존한 문인 황현이 당쟁 및 세도정치, 동학농민운동 등 서술한 역사서 5화 기문에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성이 민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럽다. 전국의 큰 고을이라면 대부분 민씨성을 가진 수령들만 있었으며 평양감사와 통지사는 민씨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된 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1880년 주방과 지방의 관리들 중 민씨성을 가진 사람의 수만 해도 260명이 넘었다고 할 정도면 말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민씨들의 매간매직, 비리 등 횡포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민비는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벼슬을 하사할 정도로 국가점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민비의 사치와 성대한 굿 덕분에 국가의 재정은 동인하였고 이를 채우기 위해 수령자리를 팔 것을 결심하며 민규에게 수령자리의 정가를 적어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매간매직의 인물은 고부군수 조병갑, 장원부사 이용태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인물 및 사태의 확산을 일으킨 인물들이었습니다. 본인의 모친 상태 부조금 2000냥을 내도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로 항의하는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에게 곤장령을 가하여 때려 죽였으며 장공부사 이용태는 동학농민운동 초기에 안핵사로 파견되어 봉기를 무마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사태의 원인을 농민들에게만 돌린 뒤 이들을 처벌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 오히려 그로 인해 동학농민운동이 확산되는 역할을 합니다. 민비의 사치와 성대한 구판, 내간매직 등 악행은 많지만 악행 중에 최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원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외세의 힘을 빌리고 맙니다. 청나라는 민비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 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궁에 입성한 청나라군은 내정과 외교에 깊이 간섭을 하였고 불평등 조약 체결을 강조, 경제적 침투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청나라는 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주역으로 보고 텐진으로 끌고 가 척화파들은 제거되었으며 민비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일본인이 살해당하자 조정의 보상을 요구 및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하에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군함 4척, 보병 1개 대대를 주둔, 결국 이때 맺은 제물포 조약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의 의지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민비를 외교에 능숙한 자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는 일본의 식민지의 초석이 된 셈입니다. 배원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민비의 옳고 그름만 따져본다면 그녀는 악행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녀의 정권 욕심 덕분에 한반도는 전쟁의 화마가 휩싸인 전쟁터가 되었고 백성들의 고초와 가혹하였던 징세, 물론 구한말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비가 행하였던 악행들을 안다면 그녀를 조선을 사랑한 조선의 마지막 국무 등 이제는 그녀를 미화시키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속 미화가 된다면 후세에게 동학동민운동 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